자, 둘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둘째 시간 수업은 우리 교재 21쪽에 07번. 자, 21쪽에 07번에 가보면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이에요. 자,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단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냐면 이중 등록이 뭐냐라고 말씀. 한글로만 이중 등록이 뭐예요? 두 군데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요 논리하고 똑같이 가요. 자, 이중 소속. 이중 소속. 뭐 두 군데 소속되면 안 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로도 근무하고 요 집에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두 군데 근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중 사무소. 자, 요건 뭐예요? 등록은 한 군데 해놓고 여기에 지금 학원 자리에 중개사무소를 하나 차려놨어. 근데 고객이 너무 많이 와. 그래갖고 또 명촌에다가 등록은 하지 않고 사무소를 하나 가지는 거. 이게 이중 사무소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여기에 똑같은 게 뭐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을 그렸어요. 이걸 이름하여 떴다방. 그렇죠? 파라솔. 여기에 사무소를 갖다 놓고 어디에 분양하니까 거기에 파라솔 꼽아 놓고 거기에서 분양권 삽니다 팝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현실을 갖다 대입시키면 거기에 누가 파라솔을 갖다 놓고 하던데요. 해요. 한다고. 잡히면 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중 계약서가 있어요. 요거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 다른 말로 뭐냐면 다운 계약서. 그렇죠?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자, 그래서 요걸 하다가 잡히면 요거는 행정처분 쪽에서는 야들 둘이는 뭐가 되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해. 그렇죠? 제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칠판에 100번 적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도 적고 오늘도 또 적고 다음에 또 쓰면 또 적는 거예요. 맨날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는 거 소용없어. 머릿속에 자기 걸 넣어야 돼. 100번 적는다는 얘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들 둘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여긴 요 세 가지, 여긴 야까지 포함해서 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는 이걸 갖다가 행정 형벌이라고 그래요. 야는 없어요. 그렇죠?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무소예요. 사무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 사무소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자, 이 사무소는 당연하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을 하면 사무소를 몇 개밖에 못 가져요? 한 개.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누구만 되느냐 하면 법인만 해당이 돼요. 법인은 뭐를 들 수가 있냐면 분사무소를 갖다가 둘 수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그 다음에 부칙 6조는 분사무소란 걸 둘 수가 없어요. 누구만 둘 수가 있냐면 중개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로 가볼게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양갈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1등록 1사무소의 원칙.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고민지 가니까 예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면 분사무소란 얘기가 나와요. 분사무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용어를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돼. 자, 등록관청이 뭐가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그 앞에 있는 게 나오고 남구청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러분들이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으면 등록관청이 남구청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사무소를 한 개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등록관청 안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뭐를 배우느냐면 법인의 분사무소를 배워요. 자, 그럼 여기에 분사무소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요 분사무소에 대비되는 단어가 뭐가 되면 주된 사무소예요. 자, 이렇게 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주된 사무소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본사라고 생각.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쉬운 걸로 우리나라에 금융권이 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금융권 중에 하나가 KB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울산에 있는 건 KB의 전부 뭐예요? 지점. 본사는 어디에 있어요? 서울. 근데 여기에 지점에서 은행 드는 금리와 본사에서 드는 금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사무소를 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면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법인하면 법인인 개업공사, 즉 법인하면 이 주된 사무소만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본사만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야가 뭐를 둘 수가 있어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사무소만 있는 법인이란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다 있으면 법인하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어떻게 해요? 다 합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런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공부하는 요령. 이 분사무소가 나오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분사무소가 나오면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면 주된 사무소라고 얘기하면 돼요. 뭔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어디예요? 주된 사무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사무소 물으면 일단 안 배웠지만 주된 사무소.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 부동산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디예요? 서울 중에서 어디예요? 강남구죠? 그래, 강남구.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몰라요. 강남구에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울산시 남구 무슨 동에다가 분사무소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면 여기 있는 분사무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요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가 우리 교재에 살짝 한번 가봐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2번에 분사무소 설치의 양갈로 1번 뭐가 나와요? 설치 요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설치 요건이 우리 입문서라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초과할 수 없다. 와, 너무 길다, 그죠? 지금은 이거 따라 적으려고 하면 팔 아파서 따라 적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알면 금방 알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시, 군구가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3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문제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민국 안에 300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라고? 제외.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빼야 돼? 그 한 개 빼야지. 한 개가 어디야?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 지금? 강남구에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강남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자, 그리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니까 그대로 몇 개밖에 안 나면 299개.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한 개.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중개법인이 대한민국에 전국을 석권하려고 분사무소를 최고로만 해도 몇 개 더요? 299개.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너무 크니까 울산으로 돌아올게요. 울산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울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거야. 울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는 거야. 울산에 시군구가 몇 개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야 돼. 딱 한 개, 딱 한 번만 알고 있다, 그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남구. 그렇죠? 이래갖고 울산 사랑을 어떻게 해?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구 5개가 있죠. 그러면 이 중개법인이 울산광역시를 석권하려고 울산광역시의 분사무소를 최고로 많이 해도 몇 개 더요? 5개. 이게 끝이에요. 그럼 그걸 알면 이게 외워진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과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요 사람이야.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범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틀리게, 다른 데 말고 아무거나 틀리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봐. 요걸 갖고 틀리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 이래도 틀려요. 그죠?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웠고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를 제외한 시도별로 설치하되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해돼요? 시군구와 시도가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도 연습 많이 했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또 이상한 글자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고치기 쉬운 게.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공부가 별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인문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요런 단어를 읽을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게 6번까지 가요. 6번까지 가는데 우리가 6번은 오늘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그대로 나오느냐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자, 거꾸로 갑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뭐 배워요? 우리 지금 뭐 배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에. 그럼 요 자가 뭐예요? 자격증. 그럼 여기 말을 만들면 돼요. 여기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 해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그러니까 여기 자격증에서 공인중개사일 거예요. 이게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분사무소 아니 여기 있잖아. 분사무소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 분사무소 책임자. 자,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누구라 한다고?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해야 돼. 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여기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요 실이 뭐라고요? 실무교육.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는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아까 받았잖아.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사는 뭐라고요? 사무소. 자, 사무소. 우리 지난주에 나왔어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 갈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다만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 건물이 되고 남의 건물이 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결은 뭐겠어요? 결격사유. 누가? 사무소 책임자. 그대로 내려오지. 분사무소 책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보증을 설정할 것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게 뭐냐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시험 문제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였어요? 자실사결. 자, 법인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분사무소도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이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어요. 분사무소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두려고 해요. 이런 요건을 갖추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누구한테 하러 가야 돼요? 남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강남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뭐 아까 대답하는 거하고 데시벨이 확 달라졌어요. 아까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해서 주된 사무소.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강남구청장. 이해돼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누가 줘요? 강남구청장. 이해되죠? 그죠? 우리 책에서는 지금 여기에 일부만 적어놨는데 제가 조금 더 느린 거예요. 조금 더 느린 거. 조금 더 느린 거.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3번에 가봅니다. 자, 3번에 가보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요거는 한글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강의실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지금 이게 좁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한번 차려서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넓은데 혼자 근무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더우면 뒤돌아봅니다. 그죠? 왜 히터 안 끄지? 그죠? 그럼 또 개중에는 일부 사람들은 춥다고 또 뒤돌아봅니다. 왜 안 켜지? 여러분들 이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학원에 와서는 내 생각을 남한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남한테 따돌림 받아요. 더우면 옷 벗어야 돼. 다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우면 입어야 돼. 그래서 자꾸 뒤 쳐다보고 저 에어컨 지금은 히터 껐다 켰다. 여름 되면 더 난리예요. 여름 되면 정말 난립니다. 켜면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겠다고 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옷 입어야 되고 그러면 더운 사람은 저 바람이 오는 곳에 앉으면 안 돼. 추우면 추운 곳에 앉지 마. 바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추워. 그러면 여름에 여러분들이 시원할 정도면 저는 덥고 제가 시원하면 여러분들은 얼어 죽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학원에 와서는 이 학원 시설을 가능하면 그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져.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수업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들 개인 다 하면 저도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져야 돼. 그럼 제가 휴대폰 만지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뭔 얘기하다 올라왔냐면 중개사무소에 공동인 사용한. 자, 이 더운 여름에, 자, 이 겨울에 추워. 여러분들 여기 혼자 사무실을 쓰면 추워서 발발발 떨어야 돼. 옷 10개 입어도 추워.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 온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면 더워 죽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소가 이따만한 게 있는데 여기에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힘드니까 여기에 소공이와 보조원을 데리고 있어. 그래도 너무 넓어. 그래서 여기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걸 갖다 뭐냐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럼 이 중개사무소를 왜 같이 쓰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들으면 다 아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하느냐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에요. 그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뭐예요? 뭐긴 뭐야? 더우면 에어컨 틀 때 에어컨비 줄이고, 추우면 히터 틀 때 히터비 줄이고, 사무소 임대료 줄이고, 정보 공유하고, 이게 뭐예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개별 운영의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사무소는 같이 쓰지만 우리가 아까 고용인 배웠잖아요. 야가 잘못한 거는 누구만 책임져요? 요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야가 잘못한 건 요개업 공인중개사. 야가 잘못한 것은 야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개별 운영의 원칙.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번에 가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쉬워요. 자, 의의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뭐라고 나와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써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다거나 등록 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뭐가 더 어려우냐면 종별이 다르거나, 종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종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죠.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여기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도 되고 부칙 6조가 써도 돼. 이해됐어요?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등록 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록 관청은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에 이 남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남구 신정동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등록 관청은 어디예요? 남구청장. 자, 야가 뭐냐면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우리 예를 든 걸 그대로 갖고 왔잖아. 그럼 야의 등록 관청은 어디가 돼요? 강남구청장이에요. 분사무소는 남구에 있지만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니까 등록 관청이 누구라고요? 강남구청장. 이렇게 등록 관청이 달라도 사무소를 같이 쓸 수가 있다. 이해됐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그러나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구성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각각 부담한다. 그럼 요걸 갖다가 각각 부담하는 걸 갖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개별 운영의 원칙.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방법하고 돼 있어.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강의실이에요. 우리 강의실 이렇게 넓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장님이야. 이게 소공 2명, 보조원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 그럼 이 책상 4개를 놓기에 너무나 넓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자리가 비었어. 이 누군가가 여기 와서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처럼 3사람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무소 만들 수 있어? 알아도 참 어렵다. 그죠? 뭐 하면 돼요? 신규 등록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자기 건물에 되고 남의 건물에 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신규로 등록해도 돼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로 뭘 해야 되면 이전해야 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간단한 내용.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양갈로 이번에 방법.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 개설 등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신규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데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로 이전할 때 또는 신규를 할 때 여기에서 사무소는 어차피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무소를 확보할 때 승낙을 누구가 해주냐면 옛날에 시험 문제 건물주가 승낙을 해주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누구가?
그래서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요 한 사람도 이 사무소를 쓸 권리를 갖고 있는잖아. 그렇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게 때문에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게 증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3번에 제한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요거 한 개쯤은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자, 여기에 자리가 비었어요. 여기 자리가 비었어요.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 있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지금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런데 요 경우가 있을 수가, 여기 있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받고 있을 수도 있냐면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신규로 하는 사람이든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적어주면 되면 사용 승낙서를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 정지가 아직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고 법에서 유월의 범위 내에 일을 못하는 게 뭐냐면 업무 정지.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 공인, 요 개업 공인, 여러분들이 그냥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6월 동안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용 승낙서를 적어줄 요건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이거 사용 승낙서를 적어주면 야가 여기 와서 이전해서 또는 신규로 해서 야는 오픈을 해서 문을 열어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하려고? 야가 문 여니까 뒤에 살짝 들어와서 일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업무 정지의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규로 개설 등록하는 사람이든 이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사용 승낙서를 적어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가요. 이번에는 자, 여긴 요 사람은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바깥에 여러분들 친구가 있는데 야 친구가 뭐를 받았냐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야도 바깥에 있는 요 친구도 거기서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로 만약에 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문 열고 있잖아. 그러면 야가 여기 와서 이전해갖고 문 열고 일하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는 본인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말 잘 들어야 돼. 이 한글이 얼마나 재밌는지 조금 이따 다른 걸 낼 거예요. 자, 요 친구가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이따가 물을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아가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경우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지, 한글에? 자, 그래서 야가 지금 남구 신정동에 있어요. 야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가 동구 전하동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좀 묻지. 있다, 없다? 아, 내가 있다, 없다고 물었지 뭐. 응?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두 분 똑같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업무 정지 처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하기 위해서? 아니, 사무소를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랬지. 맞죠? 기억 안 나? 집에 가서 꼭 녹화를 한번 봐봐요. 녹화를 보면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수 없다 했으면 맞어요. 그 말이 없으면 그냥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로 가서 일은 못해요. 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입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동안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먹었냐에 앞에 걸 뺀 거고 저녁 때 만나면 저녁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점수는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이유가. 지금 요 예에서 또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는 거. 자, 뭐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전할 수 없다?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전해서 사무소만 옮기는 거는 가능해요. 구별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무슨 병이 생기느냐면 의심병이 생겨요. 근데 의심병이 따로 생길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문만 읽어보면 돼요. 자, 거기까지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올게요. 4번. 사무소에 이전하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사무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사무소 이전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집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집 이사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돈 벌어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장소로 이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사무소에 이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사무소에 이전하는 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 지역에 따라 종전어 등록관청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 그리고 주택의 중개 보수 조례의 변경을 가져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책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내용이 뭔 얘기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구에서 남구 아는 동이 없다. 신정동 말고 무슨 동이죠? 무거동. 아, 그래, 무거동. 아니, 왜 무거동을 몰랐지? 자, 무거동으로 이사 가는 것도 이거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구 신정동에서 동구 전화동으로 이사를 가면 등록관청이 남구청에서 뭘로 와요? 동구청.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울산광역시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남구 신정동에서 멀리 한번 가볼게요. 부산시 해운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면 울산광역시예요. 여기는 뭐가 돼요? 부산광역시. 자, 부칙 6조가 남구 신정동에 있다가 해운대구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면 이 업무지역 범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요 부칙 6조가 남구에 있으면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냐면 울산 시도. 이게 여러분들이 시도와 시군구가 왜 첫날 시도와 시군구를 구별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칙 6조가 이게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으면 울산광역시 것만 해요. 근데 야가 이사를 해운대로 갈 수 있어요. 단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업무지역 범위가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부산광역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말이에요. 부칙 6조는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참 있어야 배우겠지만 여기에 우리 책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중개보수 얘기가 나와요.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쉬운 말로 우리 뭐예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이 수수료에 관련되는 것은 주택만 갖고 얘기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주택만 얘기해요. 주택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예요. 시도.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 어디를 봐냐면 울산광역시 조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해운대로 이사를 가면 어디에 걸 봐야 돼요? 부산광역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지문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 지문은 너무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소의 이전은 신정동 안에 이사를 가도 되고 무거동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구가 바뀔 수도 있고 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 데든지 다 이사할 수 있어요. 다 이사할 수 있어요. 제한 없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중인 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수 없다라는. 그럼 부칙 6조도 업무 지역 범위가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만 이거는 지역만 바뀌는 것이지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란 게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면 아무 내용도 아니고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무소를 이전 한때에는 이전 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요 단어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공부가 되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것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로 한번 대입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 사무소가 울산시 남구에 있는 거예요. 신정동에. 그럼 여기 있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하면 여러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사 가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이전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남구 신정동에서 남구 무도동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사 간다.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구 무거동도 당연하게 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던 곳에 사무소를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 없죠? 자, 이사 가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똑같아요. 등록관청이에요. 자, 며칠 이내? 자, 우리가 그동안 날짜는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날짜가 나오면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며칠이라고 해서 10일. 근데 뭐 10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7일도 나오고 5일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오늘 요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자, 여기는 10일이에요. 10일. 거꾸로 한번 써봐요. 거꾸로 한번 써봐요. 10일을 거꾸로 한번 써보라니까. 0일. 0일이다, 그죠? 0일을 한글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뭐 배워요? 사무소 이전. 뭐 뒷뜰에 호박 떨어지는 표현도 있고 안 떨어지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워지지 않아요. 그럼 요 단어를 알면 사무소 이전은 며칠이에요? 10일. 다 외워서 이거 못해요. 그럼 아까 연습 한번 해볼까? 직무교육. 직무교육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거 바로 금방 알잖아. 제가 잘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질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각조각 공부를 배워요. 그러다가 이게 한 순환, 2달이 지나면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럼 또 배우는 거예요.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나중에 되면 완벽하게 되어서 그냥 교수님보다 더 잘해. 이제 시험 치면 교수님보다 더 잘 쳐. 착착착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직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인적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 시험을 쳐보면 1등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치고 1등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본 시험에서 못 나가지만 1등 나가요. 1등 나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고득점이거나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누굴게요? 고득점이에요. 1등 나가는 사람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와요. 왜? 읽을 게 없어요.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틀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답이 안 틀리기 위해서 지금 요런 거 하나가 나중에 가면 다 비장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가. 자, 그래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구청이 똑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남구에서 동구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남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느냐 동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남았겠죠. 그럼 요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요게 등록관청이 달라졌을 때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이전
후 등록 간청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는 그냥 등록 간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법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등록 간청이 달라졌을 때는 이전 후 등록 간청이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다가 동구로 가면 누구한테 이전 신고해야 돼요? 동구청장. 이사 가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측에 23쪽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돼. 지금 여기까지는 요 노란 글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노란 글자가 나와요.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게 연결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뭐가 된다고? 이전 후 등록관청.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첨부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사를 갈 때는 항상 첨부 서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가 되느냐 하면 이사 가고 나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이 첨부 서류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책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2개가 나와 있어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조금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사 가죠? 집에 이사 가는 거 생각하세요. 이사 갈 때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제 이사 갈 때 리어커 갖고 이사 갔어요. 짐도 몇 개 없잖아. 옆집에 리어커 있으면 리어커 들고 책상하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사 갈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야죠.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썽씨가 신씨세요. 신씨. 그래서 이사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신기사를 데리고 가요.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가요? 신기사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 갈 때 그러면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가면 신기사를 데리고 가요. 자, 이거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청서예요. 이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등록관청에 가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안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근은 뭐냐면 기존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그래서 말을 만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는 뭐냐면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자, 여기에 신정동에서 무고동으로 이사를 가도 요 무고동에가 건축물 대장에 기준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자, 이건 문제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증을 설명하는 거예요. 등록증.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개설 등록을 하면 뭘 받냐면 등록증을 받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아요. 자, 그걸 이사 갈 때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여기 자리에 있다가 저 다른 곳에 이사 가면 여기에 등록증을 요대로 여기에 남겨놓고 가야 돼요? 등록증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요. 그렇죠, 그죠? 등록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 등록증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신등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등록증이니까. 그럼 기억이 안 나잖아.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다녀? 신기사. 뭐를요? 기존 등록증. 자, 만약에 법인 같으면 법인의 분사무소 같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아들 둘이는 뜻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전 신청서를 가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항상 누구가 떠올려야 돼요? 신기사. 그럼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빨리 만들면 공부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신기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제 사무소 이전에 다 정리를 해볼게요.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 간청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전 후 등록 간청.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가요? 신기사. 자, 그럼 우리가 둘째 시간에 지금 우리 배운 게 뭐를 배웠느냐면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실제로는. 요거 배웠다. 그죠? 외운 거. 뭘 배웠어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 그럼 여기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빨리 떠오르면 좋아요. 오늘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자실사계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어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실사계의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근데 법인은 몇 가지 하냐면 6가지. 그 6가지도 자실사계를 활용을 했어요. 법인의 분사무소도 자실사계를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들어서 알고 사무소 이전.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우측에 23쪽에 우측에, 자, 우측에가 뭐가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가 나와요? 인장 등록.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9번에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요걸 배울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